울트라 EGB. 세이원 자, 벤이원 가자. 요 앞에 있는 거 몰라? 같이 풀게요. 세이원 몰라? 465번. 뭐 다 할 줄 알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풀이는 어차피 할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안 푼 사람이 있나 해서. 자, 이거 네근의 알파벳 감마 델타를 할 때 값을 구하라. 어떻게 풀었어? 이어서 어쨌든 이거의 네근이 이거니까 저 4차식이 x 4제곱에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뭐 얘네가 네근이 얘기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근데 지금 이거 구하라니까 어떻게 한다고? x에다가 2 넣었어? 그렇죠. 그쵸? 2 넣어서 여기다 2 넣어주면 몇이야? 계산하면 16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빼기 3. 그럼 여기다도 2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2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얘다. 이렇게 다 계산하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이거를 뭐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뭐 근계수라든가 저 인수분해하고 막 그런 시간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 그거고. 그런 친구 설마 없겠지? 66번은 너희 어떻게 푸니? 66번. 잠깐만요. 66이요? 잠깐만. 오. 맞아. 맞잖아. 할수 그래서 자 얘는 4차 방정식에 이제 편리근 정리 쓰는 거고 어떻게 풀었나 해서 그래서 나보고 이거 풀러가면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유리수라는 거 유리수는 당연히 실수죠. 근데 한근이 허수가 떴기 때문에 다른 한근이 1 플러스 i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1 플러스 i 때문에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일 것이다. 예, 편리근 정리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4차가 2차 두 개로 만들어질 건데 그 2차 두 개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 녀석 얘를 x라고 두는 거지. 그래서 1-i를 x라고 두고 요 녀석을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양변제곱.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데리고 오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0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4차식은 얘를 이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x 4차 플러스 ax 3차 있다고 치면 상수항이 D인가요? 요 녀석이 2차 두 개로 인수분해 될 텐데 그 첫 번째 인수 2차 인수가 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어떻게 찾냐? 저 두 번째 해가 지금 1 플러스 루트 2니까 역시 이것도 데리고 와서 x 마이너스 1은 루트 2고 양면 제곱 요거고 얘 데리고 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요 나머지 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 4차랑 얘랑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A, B, C를 찾으려면 귀찮지만 A 찾아야 돼. A 찾아. A는 3차 계수니까 얘랑 곱해서 3차 계수 찾아주고 B 2차 계수 찾아주고 C 1차 계수 찾아주고 D는 상수하기 쉽죠? 얘랑 곱하면 D는 마이너스 2일 것이고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일반적이다. 혹시 이거 말고 뭐 더 좋은 풀이 나 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 이렇게 풀었나? 우진이도 이렇게 풀었어? 자 어쨌든 근을 가지고 2차식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 혹시 몰라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겠지만 85번 준비합니다. 85번. 여기서 이렇게 우선 특이한 것들 먼저 좀 보고 따로 질문을 추가로 더 받긴 할게. 85번이 뭐야? 이거 별건 아닌데 혹시 싶어서 85번.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너희는 어떻게 푸니 이거? 뭐요? y에 대한 식으로 갖고 오거나 x에 대한 식으로 갖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다섯 개. 얘를 이제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져 있냐면 잠깐만 x, y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작성.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 두근의 공영. 요 개념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잠깐 x, y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서 x, y를 두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y를 두근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니까 여기에 2k 플러스 8을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변수를 t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이 k제곱. 그래서 얘를 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그 요 녀석의 두근이요 x, y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개념도 들어보면 봤지? 개념수에 다 나와 있긴 하거든. 있어요. 그래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쨌든 저걸 만족하는 x, y가 실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 요 녀석도 역시 이 x, y가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2로 뽑아내면 t, k 플러스 4제 k 플러스 4.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들어가서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계산해서 결과가 0보다 작다. 결국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정수 k 최대값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인데 틀렸네. 어르신. 잠깐만. 틀렸다. 이거 틀린 거야 이거? 마이너스 3 맞지 않아요? 85번 푼 거지? 네. 마이너스 3 아니에요? 85번? 답 맞아? 내가 이거 잘못 적었나 보다. 최대값 뭐야? 문제가 바꾼 건가? 답이 마이너스 3 맞아? 네. 이제 욕설하지 말랬지. 어쨌든 이런 문제입니다. 485번이었고 흡연하지 말랬지. 자 96번은 뭐냐면 96번은 이제 스텝 2로 가서 96번 스텝 2 뭐 우리 예전에 자의할 때도 한번 설명을 했던 거긴 한데 까먹었을까봐 저 까먹었어요. 보기차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보기차식의 끝판왕 문제라고 보면 돼요. 보기차식의 끝판왕.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가 제일 좋은 게 예제 딱 2개, 3개만 보여주면 되거든. 그래서 보기차식 같은 게 보면 제일 만만한 게 요거. 가장 기본형. 알죠. 얘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x가 1과 마이너스 1 나오고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얘가 이제 실수 4개. 실 4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 이게 첫 번째 유형. 자, x 4제곱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 이게 5하고 이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이게 플러스 4x제곱. 자, 요런 애가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있으면요.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5랑 x제곱에 마이너스 1 되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마이를 가지고 풀마이 갖고 여기서는 풀마 루트 y 나오잖아. 이렇게 요런 꼴 있고 마지막이 뭐냐면 둘 다 플러스 나오는 꼴. 그럼 x 4개에 만약에 6x제곱 플러스 5였다고 치면 얘가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5꼴. 그럼 이제 x가 풀마 i랑 풀마 루트 y 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수가 4개냐 실수 2개 허수 2개냐 허수 4개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오거든. 근데 이것처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그 이제 나름 이제 규칙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오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요.
그럼 주어진 식이 x제곱 라지 x제곱에 2배의 1 마이너스 a의 라지 x 거기에 10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그러면 라지 x가 당연히 x1, x2 두 개를 갖는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요 녀석의 부호에 있어. 부호.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얘는 부호가 뭐고 얘는 부호가 뭘까? 인수 양수. 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걸 보면 알아. 지금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x 플러스 5와 얘 녀석 이게 x 마이너스 1이 돼서 라지 x가 하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1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스몰 x를 제곱해서 라지 x가 됐어. 얘를 만족하는 스몰 x가 얘랑 얘지.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로 생각하면 그 녀석 제곱한 녀석이 이제 얘에 해당하는 거야. 요 두 녀석을 제곱해서 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순호수거든. 순호수를 제곱하기 때문에 음의 값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규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두 개, 허근 두 개를 가지면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렉소 렉스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x1, x2 두 개 부호는 다 뭐였을까? 둘 다 당연히 플러스겠죠? 얘네들을 제곱해서 얘가 되고 얘네들 제곱해서 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 허근이야. 그럼 이제 x1, x2 둘 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죠. 요거 갖고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 기억나지? 겨울에 했던 건데. 아무튼 이거야. 이건 꼭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다. 꼭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이니까 됐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 보기 차식 몇 개 구해보면 돼. 근데 보기 차식이 항상 실수는 나오고 허수는 다 이렇게 순호수꼴로 나옵니다. 순호수꼴로 나오기 때문에 그 녀석 제곱한 녀석이 음의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풀 수 있겠죠? 이제 다 한 거야.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가 결국은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돼요. 실근의 부호인데 부호가 이렇게 반대인 경우는 원래 이게 실근의 부호가 나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과 판별식을 따지는데 이것처럼 부호가 반대면 두근의 합은 당연히 모르죠. 네. 얘도 판별식 할 필요 없지. 얘만 해도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두근의 곱으로 간다고. 그래서 가봐. 여기서는 이제 두근의 x1, x2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 결국 10-5a만 따주면 돼요. 얘가 보다 작겠지? 하나는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나온 거네요? 그럼 나온 거예요? 그럼 a가 2보다 크다야. P가 2. 와. 그럼 답이 4번이야 이게. 이건 어이없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4차 방정식 그 보기차식 문제 실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라지 x로 치환을 해주고 그럼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문제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흐름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돼. 이 유형을. 자, 96번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99번은 이거는 별거 아닌데 4차 상관 모르는 사람 없겠지? 혹시나 싶어서 뭐 풀진 말고 그냥 혹시나 싶어서 네, 이 정도는 하겠지. 4차 상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다음은 이제 상관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써주지 않죠. 쓱 보고 자기 스스로 알아내야 돼. 4차가 나왔어. 2차를 기준으로 개수들이 이렇게 대칭 구조다. 이런 걸 이제 상관 방정식이라고 하고 상관 방정식은 x제곱으로 뽑아내기만 하면 되죠. 뽑아내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넘어갈게. 이게 4x가 되고 마이너스 7에 x분의 4 x제곱분의 1 이렇게 는영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면 되지? 이제 할 줄 알지? 이대로 너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했다가 지금 안 나왔었어요. 그래 그럼 맞아 해줘. 자 어쨌든 뭐 4차 상관 워낙 유명한 거라 옛날에 5차 상관도 있었는데 요즘 거의 안 나오더라고. 4차 상관 5차 상관 문제집에 있던데 그 NPR도 그냥 있음? 그 내신 대비 있으면 풀면 되죠. 자 어쨌든 x제곱 들어가고요. 자 이거 얘 변형 공식 써야 돼. 제곱제곱이니까 합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붙는데 마이너스는 얘랑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9 써주면 되고 얘 4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들어가고 그래서 는 0 들어가고요.
오? 이소매가 이수를 만들어야 안 되는데? 아 근데 상관이 없다. 지금 문제 보면 x 더하기 x분의 1 k라고 하려 했잖아. 그 얘를 k라고 두면 보통은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문제가 풀리는데 얘는 그냥 x제곱에 얘는 뭐 당장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k가 얘를 k라고 두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9가 0 해서 K1, K2 두 근의 곱은 굳이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 답 1번 아니야 이거?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같아. 보통 이게 이중매가 돼서 이쁘게 할 건데 99는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답은 1번이네. 99번 답 1번. 그 다음에 501번. 501번은 뭐야? 에이 이거 그것도 혹시나 싶어서 집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겠지. 최고치에서 1년 3차식 얘가 같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 뒤에다 k 놓나? 뒤에다 k 놓고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 그럼 fx는 최고치에서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 플러스 2를 갖고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를 갖고 있을 것이고 x 마이너스를 갖고 있을 것이고 뒤에 k 붙이면 되죠? 이렇게 놓고 풀어 나가면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뭐 다 했겠지? 501번. 501번 요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거. 509번은 이거 별표 509번 별표 쳐주자. 509번 다들 맞췄나? 이게 오메가 공식을 이제 변형한 건데 틀렸다가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509번 이거 별표 5개 쳐주세요. 내가 학교 선생님은 난 이런 거 낸다 이거. 오메가 공식 변형이야. 오메가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거 갖고 지금 당장 공식 만들지 못하지만 오메가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2가 되고 x제곱에 2x 플러스 4가 0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실근은 얘는 버리면 돼. 그러니까 얘를 갖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 5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자, 첫 번째가 오메가 세제곱은 8입니다. 이게 좀 플러스라 짝퉁 오메가 아니라 오메가랑 이제 같은 라인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 2오메가 플러스 4는 0일 것이다.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 합차 정도는 써주자 우선. 분계수 두 근의 합이 이거고 두 근의 곱은 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의 관계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유도 과정이 이거거든.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4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2죠. 근데 여기서도 오메가 반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은 2배 오메가 바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요게 아마 핵심이야. 요게 별표 5개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변형입니다. 역시 공식 5개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유도 과정도 이렇게 되는 것도 봐주고. 그렇죠? 509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제일 중요한 문제. 509번 같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끝났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맞아 해주자면 얘는 어떻게 돼? 얘 맞을까요? 기억?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기억이 얘에 대한 얘기인데 양변에 발을 씌우면 돼요. 여기다 양변에 발을 씌우면 틀렸다. 기억 틀렸네. 이거 마이너스 없애야 되네요. 기억이 틀린 거고요. 자, 니은은 어떨까? 니은 같은 거 확인할 때 역시 이거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바 자리에 얘가 들어가 봐. 그러면 이게 분모는 오메가 제곱 건들지 마시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쓰고 오메가 바이 제곱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이거니까 여기다 바를 씌우면 돼. 그래서 오메가 바이 제곱은 2오메가네. 2오메가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를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있으니까 2오메가만 넘겨. 그럼 마이너스 분모가 마이너스 2오메가 분자는 2오메가. 그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 되네. 그래서 니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 얘네들을 잘 사용하면 웬만한 문제 다 통과하는 거야. 자 지금 디귿을 보면 얘 차야. 디귿이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에 오메가 바에 플러스 2야. 우선 이거 세제곱 있는데 안에 것부터 좀 정리하면 저 이거 그냥 그걸로 했어요. 허수 나오게. 그냥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안 넣어져. 아니 여기서 그거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 제곱하지 말고 얘 두 개만 자리 바꿔봐. 얘 자리 바꾸면 2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오 고수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얘 마이너스 2 오메가네. 요게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걸 눈치를 채면 마이너스 2 오메가.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세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요거 세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8의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8이니까 8. 그럼 마이너스 88, 64. 틀렸네. 마이너스가 날아갔네. 마이너스 때문에 틀렸구나. 문제 너무 좋잖아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최대한 요 녀석 잘 써서 제곱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요 녀석 정리 좀 해주면 됩니다. 자 리을 마지막인가? 얘는 어떻게 할까? 오메가 제곱. 얘도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보다 하나가 좋아. 그래서 나 같으면 요 녀석을 넘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 생기잖아. 얘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제곱이네. 그러면 저 안짝에 있는 게 2배의 오메가 제곱. 그 녀석의 전체 3개가 되고, 그럼 2의 세제곱하면 어차피 2의 세제곱 쓰면 되고, 얘는 오메가 6개. 오메가 6개. 그 오메가 3개가 지금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의 세제곱에 오메가 6제곱은 2의 6개. 2의 9제곱. 그럼 얘도 많네요. 미은 리을이 맞나 보다. 미은 리을.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9번은 풀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 자, 그 다음 13, 14가 뭐야? 저 화장실 다녀도 돼요? 좀만 참아. 2개 남았어. 저 13, 14 풀었어요. 너 13번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거요? 이거 빼갖고. 그냥 빼면 안 되는데. 네? 2 빼서 3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솔직히 이게 교육과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이거 빼서 3 나오길래 그 완전 제곱식이길래 x-y는 루트 3하고. 풀이법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보통 연립방정식이잖아. 연립방정식인데 예전에는 자 2차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문제 유형이 3개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수분해형이라고 있었어. 인수분해. 이게 단지 교과서. 근데 지금 요것만 남아 있어요. 교과서 수준의 문제, 인수분해형. 이게 어떤 문제 풀 때 쓰냐면 스텝 1, 스텝 2에는 없네요. 너무 쉬운 유형이라.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2차, 2차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잘 돼. 인수분해가 잘 돼서 1차 2개 만들어서 그 1차 2개를 2차랑 한 번씩 연립해서 풀어내는 거. 이게 교과서 수준.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거가 있었어. 2차 소거. 그러니까 2개를 잘 연립을 해서 2차를 한 방에 소거할 수 있어. 2차 소거에서 만약에 1차를 만들 수 있다면 1차를 만들어서 그 녀석을 다시 2차에 연립해. 대입해서 푸는 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가 상수항 소거인데 상수항 소거. 세 번째 유형. 그러니까 이제 딱 봤는데 2차 소거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상수항을 아예 소거해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얘는 결국 1번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얘네들이 다 없어졌어. 근데 이게 고쟁이가 아직 이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봐봐. 이거 2차 얘도 2차고 얘도 2차고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2차 소거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상수항 소거로 가는 거야. 써있어. 여기다 써. 상수항 소거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긴 한데 또 모르지 뭐 의용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상수항을 소거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거꾸로 2랑 5를 곱해줘. 2랑 5를 곱해줘봐.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5xy에 마이너스 5y제곱이 10이 돼. 그래서 빼는 거야. 그럼 빼면 상수항대에서 소거돼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 형식으로 만들어져. 그럼 실제 이걸 빼주면 2x제곱에 마이너스 7xy 여기서 빼는 거니까 7xy 플러스 5y제곱은 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떠서 결국 이게 2 하나 5 하나 마마 붙이면 인수분해 되죠. 결국 2x 마이너스 5y랑 x 빼기 y가 아이고 참 천천히 쓰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x가 2분의 5y거나 x가 y거나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이제 다시 넣어. 그러면 y 값도 이제 xy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제 지금 답이 xy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허수가 나올 거야. 허근 나오는 거 봐. 안 해봤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풀어요. 계산해봐. 너 뭐 나와? 답 요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저요? 답 뭐 나오니? x 알파 위에 베타 거요 위에 거. 이게 분수꼴로 나와? 네. 얘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어때? 아 이건 모순이네. 빵돼요 빵. 그치 x랑 y랑 같으면 여기서 이게 x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모순이 나오는구나. 얘는 모순인 거고 여기서 답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2차 연방이 인수분해와 2차 소거와 상수항 소거라는 게 있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는 얘네들이 빠져 있긴 한데 고생이 같은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상수항 소거 여기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그냥 알아는 두라. 시험에 나오는 확률은 적은데 혹시 모르니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514번 거 대칭식 문제인데 대칭식 기억나나? 대칭식? 내가 보통 이게 대칭식 하면서 3대 대칭식 하면서 3대 떡볶이집 얘기를 하는데 동대문. 신당동 떡볶이랑 아차산 앞에 있는 신토불이랑 그다음에 하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대칭식이라고 들어는 봤지? 하나 대칭식이 뭐야? 기억나? 대칭된다. 그러니까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게 어떤 식이 있어. x, y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문자고 z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자 어떤 식이 있어. 방정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돼. 어떤 식이 있는데 식이 있어. 대칭식 어떤 식이 있는데 yx 어떤 한 식이 있어. 근데 그 식에다가 x, y 자리에다 yx로 문자의 그 위치만 바꾼 거야. 위치를 바꿨는데 똑같다. 위치를 바꿨을 때 똑같다. 그러면 대칭식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3대 대칭식이 있어. 그래서 어떤 대칭식이 있냐면 x, y라는 식이 그냥 제일 쉬운 게 더하기야. 아니면 곱하기. 아니면 제곱제곱의 합. 이걸 보통 3대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fxy가 x 플러스 y야. 그럼 이제 fyx는 뭐냐면 yx는 그냥 y 플러스 x를 의미해요. 똑같잖아. 그쵸? 이런 거를 대칭식. 얘는 이제 yx겠죠.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나 y제곱 더하기 x제곱이나 요 세 녀석을 3대 대칭식이라고 불러. 대칭식.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칭식 x 더하기 y랑 xy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도 xy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식으로만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대칭식 문제다라고 하고. 그러면 조야 기억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기억 안 나? UV 치환했던 거. UV 치환. 이분이 살균. 그럼 자 제곱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 U의 제곱 마이너스 EV.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풀어주면 솔직히 조금 편해. 근데 이거 그냥 풀려고 하면 왠지 문자가 3개라 짜증나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대칭식 문제다라는 걸 논치를 채서 합을 U, 곱을 V로 그럼 제곱제곱은 그냥 합의 변형 공식으로 이게 치환해서 풀면 조금 편하다 이거야.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저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합이 U고요. 곱이 V야 보통. 그랬더니 결국 이제 문제가 U 플러스 V가 2가 되는 거죠. 조금 간단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UV죠, UV. UV가 마이너스 24. 그쵸? 이러면 이제 UV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쉬우면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됩니다. 더해서 이거고 곱해서 이거 되는 거. 뭐 있어? 64 아니야, 64? 그래서 U가고 마이너스 4. 또는 U가 마이너스 4면 V가 6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U가 뭐였다고? 합이 6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4. 이게 나올 수도 있고 합이 4, 합이 마이너스 4, 곱이 6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실수 XY여야 돼요. 근데 이게 실수인지와 허수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거 아까처럼 이 XY를 알파 베타로 생각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이니까 2분의 곱. 그래서 판별식을 해보는 거야. 근데 해보면 이제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오케이. 근데 얘도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이니까 이게 4T 6 이렇게 되는데 얘 판별식 하면 0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허분을 가져. 그래서 실수 XY 값은 얘밖에 안 나와. 답이 이상하다. 뭐야? XY 값이야. 내가 뭘 잘못했나? 곱해서 잠깐만 내가 지금 곱하기 6, 4, 24 더하면 2 맞잖아. 내가 지금 뭘 못 맨 보는 위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6. 맨 뒤에 맨 왜? 여기? U 더하기 V가 마이너스야? 아 내가 오타를 냈구나. 아씨. 그러면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구나. 맞죠? 곱해서 음수고 더해서 그 얘는 4고 얘가 이거구나. 아유씨. 그러면 다시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허근을 갖는 거구나. 그건 답이 이상한데? 아니 잠깐 아니야. 얘 판별식 해보면 얘 나온다. 그러네. 판별식 해보면 4분의 D로 해보면 B제곱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네. 아 얘도 실근 같네. 얘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실수 XY 값의 합은 4랑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이 3번 맞네. 됐죠? 이게 514번 풀이고요. 자 어쨌든 이게 좀 특이한 1단원에서 특이한 걸 봤고요. 나머지 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 숙제를 좀 알려주자면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우선 스텝 2 하고요. 스텝 3는 다 풀지 말고 좀 골라서 풀 건데 봐봐 체크해봐. 원철아 지금 있잖아요. 527번 내가 지금 부르는 것만 풀어봐. 고쟁이 스텝 3에 138쪽은 다 풀만해요. 습관도 풀어요 저희. 너무 어렵진 않은데 아니 골라서 풀려고. 이 앞에 네 문제는 풀어도 되고요. 네요. 요거 네 개는 더럽지 않아. 빡센데. 그 다음에 33, 34, 35 요 세 개. 나머지 문제는 조금 좀 지저분하고 더럽거든. 요정 7문제만 풀자.
스텝 3는 고생이. 그런데 숙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절대 등급은 레벨 1, 2 풀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시간이 한 20분 남았잖아. 지금 절대 등급 레벨 1을 좀 풀면 그리고 확통은 절대 등급 숙제 없어요? 방금 얘기했는데 레벨 1, 2. 그럼 절대 등급도 숙제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이고. 일주일 숙제야. 다음 주 토요일까지라. 그리고 확통도 좀 내줘야 돼. 이거 확률. 이거는 이따가 채팅방에 올려줄게요. 확률은 솔직히 뭐 개념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 확률은 이거 다 내주지 말고 지금 유형이 15개거든? 10개만 내줄게요. 5개는 그날 와서 하지 뭐. 이따가 숙제는 채팅방에 올려줄 테니까 앞에 것도 외워야 해요. 아니 앞에 거 버리고 고차 방정식부터 풀어. 됐지? 그러면 절대 등급은 화장실 다녀왔잖아요. 빨리 갔다 와. 야 먼저 데리고 가. 화장실 데리고 가라고요? 얘 아까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러는. 뭐 따라가. 절대 등급의 23번을 좀 먼저 풀어봐. 이거 뭐 특별한 것들 먼저 좀 시간이 되면 하고 가게. 23번. 뭐 특별한 건 없네. 스텝 1에 23번, B 스텝에 4번, 7번, 8번. 그건 안 풀리지? 자, 절대 등급에서도 스텝 1에 보면 요 문제. 절대 등급 스텝 1에 23번. 아까 알려준 거. 얘가 알파 베타. 얘가 알파 베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근이 주어지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지면 새로운 변수 t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니까 a 플러스 2 a 플러스 2에 t 그 다음에 이게 두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근데 이거 안 쓰고요 얘를 그냥 y에 대해서 넘기서 넣어서 노가다 계산해도 답은 나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좀 더 편하니까 어쨌든 해가 실수란 얘기는 여기서 xy가 다 실수다. 근데 이 녀석에서 두근이 지금 xy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돼. 서로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하는데 판별식 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두 번 넣어줘야 됩니다. xy가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실근 조건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지워주고 계산해주면 6a가 마이너스 1 결국 a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맞나? 내가 답을 안 적어놔서 여기였어. 이제 출력을 안 했구나. 23번. 5 마이너스 6분의 2상이 나와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스텝에 이 특이한 것들, 특이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거야. B 스텝을 잠깐 보면 얘들아 우선 3번 쓰세요. B스텝 3번이요? B 스텝에 3번에다가 써. 내가 이 문제를 딱 보고 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전개 후 정리를 해야 돼. 전개야 전개. 할 게 없어. 지금 요게 뭐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싸우자는 거야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좋은 문제 같지는 않은데 또 모르지 또 선생님들이 너희 한번 죽어봐라 해서 낼 수 있거든. 근데 이거 그냥 쭉 전개하세요. 얘 쭉 전개해. 그 다음에 이걸 넘겨서 정리하는 거야. 네, 우리 학교는 안 나와. 어? 이미 지나갔거든. 근데 이게 아까 고쟁이에 요거 전개한 모델이 고쟁이에 있었어. 그러니까 고쟁이가 좀 더 양반인 거지. 어디 있더라? 아까 봤는데. 봤는데. 또 이게 막상 또 찾으려고 못 찾아. 있었는데. 못 찾겠다. 아무튼 요점이 뭐냐면 한 방법이 없어. 그냥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면 3차 방정식 되는데 그 녀석 갖고 푸는 거야. 근데 거기부터는 문제가 좋아. 그러니까 전개하는 것만 별로고 그 뒤로는 문제가 좋은 문제라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노가다성 문제고 4번 할 수 있겠니? 4번 이것도 이제 꽤 유명한 문제거든. 옆에다 부정방정식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부정방정식의 대표주자. 자, 부정방정식 문제야. 부정방정식 문제에 벌써 나와있지? 그러고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자연수. 두 근이 모두 자연수. 부정방정식. 두 근이 모두 정수나 두 근이 모두 자연수 같은 문제에서 주로 써먹죠. 그러니까 두 근을 보통 알파, 베타라고 두고 근계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플러스 2고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5A 마이너스 9. 이걸 연립을 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어떻게 하더라? 아이디어를 내봐. 알파를 없애야 돼, 베타를 없애야 돼, A를 없애야 돼. A요. A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5알파, 5베타. 그러니까 5A 플러스 10. 그래서 요거를 연립을 하는 거죠. 빼주면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게 만들어져. 베타는 빼주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그럼 강제 인수분해 아니죠? 억지로 인수분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하나씩 놔주고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들어가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5씩이 필요하고요. 그럼 상수 무엇이 필요할까? 6. 네. 그 계산한 거구나. 이게 6. 25씩 필요합니다. 25씩. 25씩에서 6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25가 돼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맞아 되거든. 양변에 25씩을 더해서 하고 이제 자연수니까 곱해서 6 되는 게 1, 6, 2, 3, 3 알파에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에다 그 순서상 개수 구하라 그러면 이거 3, 6, 3이랑 6, 1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A 갖고 하는 거라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죠. 그러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알파가 6이고 베타가 11. 4번. 근데 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알파가 7이고 베타가 8. 이렇게 이제 순서상 나오고. 근데 A는 뭐야? A는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A는 두 근의 합을 빼기 2 하면 되죠. 그럼 두 근의 합을 빼기 2 하면 17 빼기면 15이거나 15, 13, 15나 13인데 최대값이니까 답은 15구나 뭐 이렇게 풀어주면 그러니까 방정식 주어지고 두 근이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근계수로 들어가요. 근계수 들어가면 A를 수거하면 요 모양 알파 베타 뭐 알파 뭐 베타 전형적인 부정방정식 강제 인수분해 꼴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유형이니까 습득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 7번은 뭐야? 7? 내가 7번을 왜 적어놨을까 여기다? 이거 별표죠 별표. 빡센데요. 7번 너무 좋은 문제야 이거 별표. 이것도 외워 그냥.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힌트는 얘입니다. 헉은 알파와 알파 제곱. 이거 고수들은 이 문제 되게 쉽게 푸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뭐 엄청 노가다 계산을 하겠죠. 고수들은 알파랑 알파 제곱을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여기 딱 나온다고. 오메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뭐야? 이거 까짠데. 찍었어. 대박. 이게 우리가 기본 오메가 생각하면 세제곱은 1인데 실제로 얘가 아니라 x제곱에 x 플러스 1은 0이잖아.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가죠. 근데 이제 요거에서 오메가 공식 5번이 중요하잖아. 5번이 뭐냐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거든. 그 말이 뭐냐면 이 녀석의 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다 이거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랑 바랑 같으니까 얘랑 얘.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방정식의 허근을 갖는데 그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두근을 하면 반드시 얘가 필요하다는 거야. 요 녀석의 근이 얘랑 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3차가 저 녀석이요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 2차가 누구다? 얘랑 얘를 허근으로 가려면 얘였다라는 거야. 고수들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얘가 뭔지 그냥 찾을 수 있죠. x 빼기 2였겠구나. 이겁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지금 상수가 마이너스가 뜨려면 얘가 마이너스. 그럼 이제 p가 나오죠. p는 이제 2차 계수니까 2차 계수 나오는 건 얘랑 얘라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쉽게 풀어요. 근데 이거 해설지 보면 노가다 계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어떤 방정식의 허근이 오메가 제곱 아니면 알파와 알파 제곱 이걸 별표 5개 정도 쳐주시는 게 이런 걸 이제 알면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고 모르면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거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라스트 8번입니다. 얘는 한판축구 문제라 한판축구 알죠? 근의 위치, 근의 분리, 한계점, 판별식, 추계방정식 그거 쓰는 겁니다. 8번 해봐. 시간이 없네. 한판 축구요. 한계점 판별식 추계방정. 그치. 한판 축구. 한계점에서의 함수값을 보고 판별식, 추계방정식의 위치, 구한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8번까지 딱 해주면 이제 남은 건 다 숙제. 삼 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객값의 합을 구하라. 시간이 없다. 풀었어? 오, 4번 나와. 자, 혹시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나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거 우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조리치법
1하고 마이너스 5 캠하고 캠하 3.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인데 개수에 미지수 있다고 쫄지 마시고 눈치가 빠르면 마이너스를 넣었죠. 그쵸 이 KK를 마이너스 넣어서 이게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 소리가 무조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캠하 4. 아 왜 이래 뭔가 이상한데? 다시 마이너스 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구나. 이게 마이너스 6 얘가 6 캠하 3 마케 풀 3 0이 되죠. 전형식 인수분해가 결국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6x 요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식은 마이너스를 하나 갖고요. 요 녀석 두 근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문제 읽어보면 1보다 작은 한글 그게 얘야.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 모두 1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얘는 필요 없어지고 얘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둘 다 모두 1보다 크다. 한판 축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푼다? 요 녀석을 fx로 치환을 하죠. 함수로 가는 거야. fx야 최고치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두 분이 알파 베타가 얘고 근데 모두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얘 표정 붙여보면 알겠지만 대칭축이 3인 거 정도는 암산으로 구해. 그래서 한판 축구가 가. 그래서 첫 번째가 한인데 여기서 보통 한이라는 거는 요 녀석을 한계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1번 F1 말하는 거죠. F1 한계점에서 함수값의 모는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일 것이다. 판, 자, 반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1보다 큰 서로 단위만 있어서 여기 등호 넣으면 안 됩니다. 한 변씩 0보다 커야 되고요. 축방인데 지금 대칭축이 지금 3이라 축방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개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이쯤 하면 되고요. 고생했습니다. 어차피 숙제가 3개야. 고쟁이 레벨 1, 2, 3. 3는 찝은 것만.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레벨 1, 2. 절대 등급까지 레벨 3 다 풀어가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절대 등급은 레벨 1, 2까지만 하고요. 확통은 유형 10개. 일단 채팅방에 올려주긴 할 겁니다. 확률입니다. 확률 너무 쉬워. 앞에 1단원에서 했던 것들 있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이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것만 하면 돼요. 혹시 안 풀리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개념도 좀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해. 평일날 일찍 나와서 항상 맞으면 평일날 4시에서 6시 사이에 오면은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줄 수 있어요. 뭐든. 그러니까 자기가 확통 좀 많이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나오세요. 자, 고생했고 다음 주 월요일은 어린이날이라 휴가고 다음 주 토요일날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아까 계속 말했지만 전체 평균과 등급컷 나오면 카톡 보내주시고요. 잘 가렴. 그거 가운데 거 누르면